예를 들면 내가 퇴직금 1억을 받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뺐어. 그럼 9,900이 남아있잖아. 그쵸. 그럼 뭐 할 거야? 근데 퇴직한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 근데 100만 원 깎여봐요. 예. 후달달달 떨어요. 결국은 퇴직금 IRP에 1억, 2억이 들어있어 봐야 그거를 내가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욕심을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퇴직자의 퇴직연금 계좌의 90%가 정기예금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방법이 뭐냐면 퇴직금 통장에 1억 있지 않습니까? 예. 1억을 내가 운용하려니까 고민스럽잖아요. 예. 그 퇴직금을 연금으로 개시하는 거예요. 자, 개시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으로 나오죠. 예. 이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 100만 원씩 나오는 걸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요즘 나와 있는 최저보장연금이라든가 좋은 한 8%까지 나오는 연금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연금들에 불입을 해서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더 많은 연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 사적연금도 또 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이에요. 예. 국가가 알아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가입하도록 강제화한 거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다 되면 사실 개인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나라들은 공적 연금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개인 연금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개인 스스로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가입을 해요? 국가에서 준비한 연금으로 다 끝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 공적연금 제도가 약간 좀 미비하고 여러 가지 기금고갈 문제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만으로는 내 노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각자 도생.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된다. 예. 그러면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개인연금, 예. 사적연금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개인이 꼭 챙겨야 할 네, 사적연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연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연금저축, 연금펀드, IRP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연금 계좌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연금보험, 비과세 연금보험이라고 부르는 이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이 연금을 두 가지 축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세제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연금저축 IRP 같은 상품은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돈 낼 때 예. 그때 낸 돈의 일정 비율을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겁니다. 연말정산할 때 무슨 뭐 세액공제, 소득공제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공제받아서 세금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좋잖아요. 납입할 예. 때 혜택 받으니까. 그렇죠.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어요. 얘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연금저축 IRP처럼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예. 납입이야 1,800까지 할 수 있지만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 정산할 때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세금 환급해 드리는데 소득 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최대 16.5%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내가 100만 원 냈으면 16만 5천 원 환급받는 겁니다. 최대로 900만 원까지 냈다. 그럼 거의 150만 원 가까이 환급받는 거예요. 좋잖아요. 예. 돌려받는 거니까 굉장히 좋고 돌려받으면서 연금 준비하시는 겁니다. 대신 국가는 세금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연금으로 제대로 받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돼요. 중간에 내가 일시불로 막 인출하거나 예. 목돈을 빼쓰거나 예. 해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세금 돌려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오히려 더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연말정산 이런 게 세금을 좀 많이 토해낸다, 환급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IRP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해가지고 세제 환급받는 연금 펀드 IRP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내가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비과세 연금보험 하시면 됩니다.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어요. 돌려드리지 않죠. 하지만 연금 탈 때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전부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고 수익이 많이 나는 이런 연금들은 비과세 효과가 훨씬 더 큰 거죠.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금 탈 때 세금을 내긴 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발생하지 않아요. 실제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이 두 가지 축, 국가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받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잘 포트폴리오를 짜서 어떤 걸 먼저 할 것인가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개인연금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개인연금들 가장 큰 문제가 중간에 어쨌든 해지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연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연금이 필요하니까 연금 하나를 가입해가지고 뭔가 좀 준비한 듯 해가지고 2, 3년간 불입할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뭐 결혼을 해야 돼. 그럼 결혼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집을 사야 돼. 전세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자산 탈탈 털어보니까 연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거 깨야 돼요. 결혼 안 할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걸 깨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세금 다 토해내야 되고 페널티 물어야 됩니다.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물론 부모님이 부자여가지고 부모님이 집도 해주고 뭐 결혼도 시켜주고 뭐 애들도 다 키워주고 뭐 이러면 그런 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걱정 없지.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해봐야 중도에 포기하더라. 내가 개인연금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혹은 뭐 좀 어떻게 좀 내다가 좀 안 내다가 뭐 이런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집어쳐요. 애초에 하지 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서민이야. 이 사회에서 서민은 점점 어려질 수밖에 없어. 그렇죠? 예, 그러면 어설프게 그냥 내가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예. 근데 또 궁금한 게 이렇게 국민연금과 함께 이 퇴직연금도 뭔가 노후자금의 한 축으로 네.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뭐 DB형, DC형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좀 더 좋을까요? 퇴직연금 관리는 딱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재직 중, 퇴직 후 나뉘는 거예요. 자, 재직 중 내가 직장 다니고 있어. 예. 그러면 내 월급의 뭐 1년 연봉의 한 달치가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DB든 DC든. 근데 DB는 확정 급여형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운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DC는 내가 운용해야 돼. 예. DB와 DC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DB형 퇴직금은 Defined Benefit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DB형 퇴직연금의 연금 받을 금액을 공식을 보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예요. 자, 그러면 내가 퇴직금, 내 DB형 퇴직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변수가 두 가지잖아요.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올리는 방법과 예. 근속 기간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걸 딱 두 개를 듣고 있으면 생각하는 거야. 내 퇴직금 올리면 어떻게 되지? 열심히 일하면 돼요.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가지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만 올리면 돼. 그러면 내 퇴직금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30년 이 회사에 일을 했는데 29년 동안 월급이 100만 원이었어. 근데 마지막 1년 동안 월급이 1000만 원이었어. 그래서 30년 일했어. 내 퇴직금 얼마? 1000만 원 곱하기 30년. 그죠? 네, 그렇게 받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만 올리면 돼요. 그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뭐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 이제 30년간 일하면 되는 겁니다. 수익률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예. 왜냐면 내 퇴직연금에 수익률이라는 변수가 없거든. 수익률은 사장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DC형 퇴직연금으로 이제 바꿨어요. 혹은 회사에 DC형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그건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얼마를 받을지는 운용해봐야 아는 겁니다. 운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셔야죠. 제가 전문가로서 알려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연금이라는 것은 단타 치는 주식하고는 다르다. 연금은 내가 지금 통장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 당장 빼는 게 아니고 언제 받는 거예요? 55세, 60세 퇴직할 때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최소 1, 20년, 2, 30년 후에 받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 퇴직연금을 운영하면서 맨날 무슨 주식 공부하고 시장 공부하면서 오늘은 이 펀드를 샀다가 내일은 팔고 또 내일은 저 ETF를 샀다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쳐요. 그래서 그냥 우량한 펀드, 뭐 우량한 ETF를 사서 바이 앤 홀드 30년간 묻어둔다는 전략으로 꾸준하게 가시는 것. 그게 퇴직연금을 가장 잘 운영하는 방법. 여기까지가 재직 중. 자, 재직 중의 특징은 뭐냐면 운용만 할 수 있지 뺄 수 있다 없다? 없다. 빼려면 퇴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뭐 직장이 좋으면 퇴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운영하셔가지고 이제 55세, 60세 퇴직을 합니다. 자, 퇴직을 하면 DC형, DB형에 있는 퇴직금을 이제 회사에서 이제 IRP로 줍니다. 퇴직하는 날 인사팀에서 전화 오거든요. 예. 자, 퇴직금 받으셔야 되니까 IRP 계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IRP 계좌를 은행에 증권가서 만드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계좌 알려주면 그쪽으로 퇴직금이 들어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퇴직금을 내가 일시불로 뺄 수 있어요. 대신 일시불로 빼려면 퇴직소득세를 다 내시면 돼요.
근데 퇴직소득세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보통 한 2~3% 내외. 예. 그러니까 크지 않으니까 그거 빼고 그리고 일시불로 인출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국가는 일시불로 빼지 마라 제발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받게 되면 내야 될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절약해주는 그런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일시불로 빼지 말고 반드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받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눠받을 수 있지. 나눠받는 건 받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예. 예를 들면 내가 퇴직금 1억을 받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뺐어. 그럼 9,900이 남아있잖아. 그렇죠.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운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것도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겨. 내가 젊을 때는 어차피 인생은 한 방. 뭐 그래도 코인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주식해서 뭐 불릴 수도 있겠지. 그리고 퇴직금 자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뭐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뭐 주식형 펀드 이런 데 넣을 수가 있어. 예. 근데 막상 이제 60세에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1억을 받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60세가 되면 생각이 바뀌어. 30대하고 60대하고 생각이 달라.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 잘 생각해봐. 30대는 좀 안정적이게 되는. 그렇죠. 30대는 공격적이에요. 뭐 인생 한 방인데 1억 있는데 만약에 1억에서 100만 원 깎여봐요. 젊은 사람들은 1억 100만 원 깎여봐야 이게 다시 한 방이지. 이게 가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지. 가능해. 근데 퇴직한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 근데 100만 원 깎여봐요. 예. 후달달달 떨어요. 결국은 퇴직금 IRP에 1억, 2억이 들어있어 봐야 그거를 내가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욕심을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퇴직자의 퇴직연금 계좌의 90%가 정기예금에 들어있어. 안전한 정기예금. 예. 금리는 낮더라도. 그리고 그걸 투자해야 된다? 쉽지 않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퇴직금 말고도 재산이 수십억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투자해. 그런데 내가 퇴직금밖에 없다? 그럼 투자 못해요. 그럼 그냥 계속 그냥 저금리로 가야 되잖아.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방법이 뭐냐면 퇴직금 통장에 1억 있지 않습니까? 예. 1억을 내가 운용하려니까 고민스럽잖아요. 예. 그 퇴직금을 연금으로 개시하는 거예요. 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말씀하실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당장 연금 필요 없다. 근데 뭘 연금을 개시하냐? 좀 늦게 개시하지. 근데 늦게 개시하려고 거기 둬봐야 정기예금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개시하는 겁니다. 자, 개시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으로 나오죠. 예. 이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 100만 원씩 나오는 걸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 1억을 가지고 운용하게 되면 내가 목돈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리스크가 커져요. 그럼 주가가 10% 빠졌다 그럼 1,000만 원 날아가요.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 받아서 이 100만 원씩 투자하게 되면 적립식 투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립식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이 분산돼요. 예. 큰 금액이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이 줄어들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돼요. 그래서 그 1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사든 펀드를 사든 적립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나온 연금 중에서 그 100만 원씩 내면서 또 다른 더 좋은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100만 원을 받아서 IRP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IRP 넣어서 또 세액공제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거를 뭐 요즘 나와 있는 최저보장연금이라든가 좋은 한 8%까지 나온 연금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연금들에 불입을 해서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더 많은 연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전제는 목돈으로 운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연금으로 개시해서 그 연금을 재투자해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 만들어가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실제로 퇴직연금 운영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네. 이 노후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고민이 든다. 그건 뭐 준비를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지금 최근에 만나서 상담해 본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만 꾸준하게 준비해 오신 분들도 사실 노후에 연금이 꽤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없고 별 준비한 게 없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마지막 주택연금 꼭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예. 그래서 은퇴 시점에 다른 건 다 없어도 집 한 채는 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집도 없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하다못해 변두리 외곽에 빌라라도 한 채 있다. 예. 그럼 내가 집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꼭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게 우리나라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별히 만든 제도가 2008년도부터인가 시행된 제도거든요. 내 집을 담보로 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예요. 예. 그래서 주택연금 얼마 지급되냐면 70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시세로 1억당 월 30만 원 나옵니다. 내가 집값이 3억이다. 그럼 9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어요. 내 집값이 5억이다. 1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살면서. 그리고 내가 오래 살아서 집값 이상을 받아도 국가가 평생 보증해 주고요. 혹시 일찍 돌아가셔도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뭐 손해보는 게 없어. 예. 뭐 금리가 높고 무슨 수수료가 높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 전부 다 죽고 나서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살아서 연금 받으신 분들은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연금만 평생 받다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연금이 준비 안 되시는 분들 지금 60대뿐만 아니라 50대, 40대 연금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는데 사실 우리 사회 제도가 연금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관심 가지시면 좋은 연금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연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봐요. 넌 연금 박사니까 연금 많겠네. 연금 잘 준비했겠네.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저는 뭐 연금을 하고 있으니까 연금이 적진 않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도 공무원이고요. 저도 국민연금 내고 있고 개인연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 사실 노후에 뭐 연금 가지고 걱정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연금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사회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노후에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집도 절도 없고 연금도 없다. 그럼 지금 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할 일만 준비해 왔다면 그 일을 하면서 노후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많으면 본인도 행복하고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행복해져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할 일 없이 혼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자식도 불행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노후에 가장 행복한 방법은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평생 할 일을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준비되어 있으시면 노후에는 걱정이 없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국민연금 그리고 뭐 개인연금, 뭐 사적연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뭐 주택연금 이런 것들도 좋지만 퇴직 이후에 어떤 것들을 해 나가면서 내 할 일을 찾아볼 것인가 말씀해주신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